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장안의 화제, 정말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차. 아마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현대차 팰리세이드 신형입니다. 미디어 시승회인데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타이트하게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 보시죠. 먼저 간단한 실내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정말 파격적으로 큼직하게 변했죠. 각각의 이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가 매우 직관적이고 각져 있으면서 사각사각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차체 사이즈와 어우러져서 한층 더 덩치감, 이 덩어리감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죠. 대표적으로 빛을 비추는 부분, 바로 이 주간주행 등의 디자인 형상이 굉장히 큼직하고 공격적입니다. 반대로 헤드램프는 매우 작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주간주행 등은 마치 차체 면적, 범퍼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고요. 헤드램프는 극단적으로 크기를 작게 표현을 해서 강약, 대비 효과를 엄청나게 줍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릴의 형상도 한층 더 각져 있으면서 직선으로 쭉쭉 뻗어서 그런지 매우 큼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대형 SUV를 나타내기에 더없이 훌륭한 앞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옆모습은 조금 더 바람개비 모양의 고급진 휠을 탑재를 해놓았고, 사이드미러 디자인 정도가 좀 다른데, 저는 핵심 포인트 바로 이 2열 유리창에서 3열 유리창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C필러까지 이어지는 이 두툼한 은색 장식 아주 멋있습니다. 특히 윈도우 몰딩 라인이 없고 바로 차체 면적과 매끈하게 이어져서 떨어지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어김없이 잘 해내네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자인 형태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레인지로버 시리즈에서도 온전히 이런 기술 공법을 이어가는데, 팰리세이드에서 볼 수 있다니 무척 자랑스럽고 또 훌륭합니다. 뒤태로 넘어가 볼까요? 테일램프의 변화가 가장 크죠. 역시나 크기를 키웠고, 물론 양 끝에 세로 형태로 일자로 쭉 내려오는 이러한 디자인 형태 흐름은 이어가지만 램프의 모듈 자체는 무지하게 큼직해졌다. 그리고 주간주행 등과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살짝 꼬리를 세운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아주 날카롭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범퍼라든지 트렁크 주변부는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실내 구성의 변화입니다. 상당히 크게 바뀌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요 둥글둥글하게 최대한 부드러운 감각을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시보드 패널을 비롯해서 이 도어 안쪽의 라인이라든지 도어 캐치 손잡이 부분, 각각의 버튼류의 모습까지 최대한 둥글게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디자이너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팰리세이드 실내를 디자인하면서 최대한 이 거실, 라운지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 그리고 따뜻함을 추구하기 위해 이렇게 둥글게 처리를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풀 디지털 그리고 커브드 형태의 일체형 요 모니터 역시 살짝 꺾여 있기는 하지만 요 둥그런 패널 안에 쏙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조장치 주변부라든지 센터 콘솔의 이런 느낌마저도 전부 다 둥글게 처리를 해 놓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제네시스 G90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이 통일감이 있어진 점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대형 SUV다운 공간 활용성도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 센터 콘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요람처럼 살짝 움푹 들어가 있어서 아늑하게 표현을 해놨고, 커다란 컵홀더는 물론이고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USB-C 타입 단자로 충전을 3개나 할 수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도 엄청나게 큼직합니다. 심지어 UVC 살균까지 되죠. 그리고 도어 패널 안쪽에 이런 깊은 수납 공간이라든지 다 마음에 들어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자라면 글러브 박스 정도? 생각보다는 글러브 박스 크기가 작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탑승자가 손에 툭툭 넣는 공간들은 전부 다 훌륭하다, 아주 알차게 큼직하게 다 뚫려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이야기도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 해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나날이 발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컬러의 믹스매치, 이렇게 대시보드와 센터 패시아 주변, 그리고 도어 패널, 이 스티어링 휠의 림 주변도 컬러 투톤으로 잘 조합을 해 놓은 점도 마음에 들지만, 진짜 가죽도 있고요, 가죽 느낌을 내는 친환경 소재도 있고요, 패브릭의 느낌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견고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짜여져 있는 이 각각의 소재들, 우드 트림의 패널마저도 마치 자작나무를 보는 것처럼 세로로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부를 채우는 이 무광 재질의 은색 장식까지 생각보다 유광 블랙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광 블랙을 최대한 많이 쓰면 뭔가 고급감을 나타내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도 충분히
충분히 세련되고 모던하게 꾸밀 수 있다라는 거를 현대차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에서도 여실히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보스 사운드 시스템 커버를 비롯해서 위쪽에 부드러운 스웨이드 천으로 마감한 거 보세요. 매우 훌륭하네요. 2열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시승 행사에서는 2.5리터 7인승 캘리그라피 트림으로 다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이 독립식 캡틴 시트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시트의 면적도 클 뿐만 아니라 팔걸이에 간단한 기능 조작을 할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3열로 넘어갈 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쫙 접히는 옆쪽에도 있고 어깨 쪽에도 있거든요. 이런 활용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요. 레일 간격도 적당히 잘 포지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3열, 온전히 성인이 앉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전용 컵홀더를 비롯해서 버튼류의 구성, 열선, 그리고 USB 충전까지 더할 나위 없이 알차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참고로 2열, 3열을 위한 공조장치 시스템은 천장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도 당연히 위쪽에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썬루프는 하나로 통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고 1열을 위한 썬루프, 2열과 3열을 위한 썬루프가 좀 더 크게 뚫려 있다라는 점, 약간 미니밴스러운 느낌도 들게 하네요. 트렁크 공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3열까지 다 펼쳐도 어느 정도 꽤 괜찮은 공간이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3열과 2열 전부 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버 한 번만 전자동으로 딱 당기면 이 모든 시트를 한 번에 다 접고 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혀진 공간, 아유 말해 뭐합니까. 웬만한 소형 냉장고 하나 거뜬히 들어갑니다. 골프백 뭐 여러 개 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여기에 성인 2명이서 온전히 차박을 즐겨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 보이죠. 자, 그렇다면 현대차 신형 팰리세이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4기통 2.5리터 가솔린 엔진, 최고 출력 334마력, 최대 토크 36kg 포스미터를 발휘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실제로 주행을 이어나갈 때의 느낌 역시나 부드럽고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중속에서 고속으로 넘어갈 때 만족이 너무 뛰어납니다. 지금과 같이 1500rpm에서 한 100km 수준으로 달리다가 조금 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직관적인 반응도 좋고, 특히 3000rpm 후반에서 4000으로 넘어가는 순간에서 터져나오는 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언가 역동적으로 훅 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풍부한 엔진의 힘을 바탕으로 한 번에 훅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속도를 쫙 끌어올려주는 요런 느낌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소리도 최대한 잘 잡은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는 사운드는 느끼지만 적어도 라이벌 대비 충분히 정숙성을 잘 유지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팰리세이드 쪽에 합격점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저속과 중속에서는 최대한 부드러운 감각에 초점을 맞췄다. 어딘가 모르게 역동적이고 뭔가 자극을 더하면서 스포티하게 달려나가는 감각보다는 속도를 올리는 과정이 상당히 꾸준하게 전개가 되면서 탑승자 모두에게 쾌적한 이동 감각에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나, 이쪽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중속에서 고속 영역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확실히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이 주는 그 넉넉한 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다. 한 번에 훅 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보다도 저는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서스펜션 감각입니다. 이전의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어딘가 모르게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형은 굉장히 묵직하게, 그리고 도로를 단단하게 움켜쥐으면서 전진하는 요 믿음감 있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서스펜션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급하게 코너를 찔러 나가거나 아니면 차선 변경을 이어 나갈 때, 조금 더 다양한 테스트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차를 잡아주는 요 강성이나 롤을 억제하는 느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는 곧 고속 안정성으로도 드러나고요. 아니면 빠르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하게 차의 거동을 보여줄 때도 훨씬 더 믿음감 있는 결과물을 또 끄집어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스펜션, 이 댐핑의 조정, 세팅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승차감을 해치지도 않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현대차 특유의 대형 SUV가 보여줄 수 있는 이 탄탄함과 소프트함을 적당히 매만진 요 느낌은 또 온전히 그대로 가져가고요. 저는 파워트레인의 역할도 너무 뛰어났지만 서스펜션의 이 개선 포인트가
압도적이다라고 주행에서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주행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아쉬운 부분을 찝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췄고 평균값 그 이상에서 완벽히 균형점을 잘 세팅을 해서 맞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조금 아쉬운 부분을 꼽자라면 브레이크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약간은 페이드가 깁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새 차이기도 하고 길들이기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해도 브레이크의 이 페이드 패턴이 조금 더 길게 쭉 잡아간다라는 부분, 초반에 강한 응답력을 주면서 일정하게 잡아주는 세팅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부분도 내 차로 오랜 시간 다룬다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팰리세이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가격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4,300부터 6,300 사이에 포지션이 되어져 있고, 시승차는 가장 비싼 2.5 7인승 캘리그래피 트림으로 6,300만원, 여기에 옵션 좀 더 넣으면 취등록세까지 하면 7자도 앞에 숫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매우 비싸기는 하지만 저라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5천만원 중후반에 세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9인승이라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내 예산에 맞춰서 합리적인 구성을 맞춘다면 분명히 이 녀석은 구입 후 가치, 매력이 훨씬 더 큰 대형 SUV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국산에서는 뭐 대체 불가, 절대 라이벌을 찾아볼 수가 없고, 수입으로 놓고 봐도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 구성에 있어서는 단연 압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단순히 가족 단위 소비자를 위한 패밀리카를 넘어서서 개인의 취미생활, 여가, 레저 또는 무언가 여러 사람을 자주 태우고 이동해야 하는 의전의 성격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조금 더 폭넓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차가 한층 더 진화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팰리세이드 2.5 7인승 캘리그래피 트림을 만나봤고요. 너무 시승이 짧았어요. 한 2시간, 3시간 남짓인데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시승차를 넉넉히 받아서 500km, 600km 달려보면서 진짜 이 차가 편한지, 장거리 주행에서 오래 함께 해도 될 만한 차인지 낱낱이 또 디테일하게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유상 기자였습니다. 안녕.